왕숙도 들어가요. 예, 왕숙도 들어가는데 일단은 우리는 이 공부하는 채널이에요.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찍새 강의를 하면 찍어드려요. 근데 찍새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안 늘어. 오늘은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튜브나 무슨 이런 데랑 틀리게 조금 직설적으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유튜버나 뭐 유튜브 끝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다 설명한 다음에 아래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세요. 어떤 것이 좋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해요.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앉았어. 그럼 왜 그걸 찍어? 그러니까 설명하는 그런 유튜버들은 그냥 그런 데서 들으시면 되고요. 저는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낫지, 꿈과 희망을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드리고 싶죠. 그렇지만은 저는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기 때문에 자기 동네가 살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그러니까 거기다 막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이 우리는 돈 되는 거로 얘기합시다. 찍새 강의 할 때 제가 하는 거거든요. 외부 강의, 찍새 강의 할 때. 근데 이게 PDF 파일로 한 200페이지 돼요.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줄여놨어요. 조금 투기성 있는 내용들을 다 뺐어요, 제가. 나이 드신 분들이요. 장년층들이 단타를 싫어해. 그냥 묻어두길 바래, 이렇게. 대부분 이제 땅에다가 많이 하세요, 남양주 쪽에서는. 땅에다가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약간 좀 틀려요. 여러분들은 아파트 하냐? 아파트? 그렇죠. 저분들은 좀 땅이 좀 많아요, 땅. 그래서 남양주의 기본적인 컨셉이 뭡니까? 다액이죠, 다액. 저 남양주시는 뭐가 있는 지역이에요? 희소성 있는 지역이에요? 확장성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희소성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확장성이죠. 그럼 확장성 있는 지역에는 언제 투자해야 돼요? 복습하는 거예요. 확장성 있는 지역에는 언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상승기 초반, 상승기 초반, 아니면 상승기 중반. 상승기 중반에 해도 충분해요. 초반에 들어갔다가 다시 꺾이면 안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올라가. 그럼 뭘 할까요? 건축업자들이 인근에 땅이 엄청나게 많아요. 남양주에는 택지지구 말고 또 땅들이 많잖아요. 그럼 뭘 짓겠어? 건축업자들이 빌라 짓겠지, 단독주택 짓겠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아파트 또 짓겠죠.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대부분 확장성이 있을 때는 상승기 중반에 최소 자본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은 살짝 보합기죠. 네, 보합기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한 6시간, 8시간 강의라서 여러분들한테 하면은 새벽까지 하기 때문에 오늘은 기본적인 전체 지도와 다산동만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동만 해도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셨다고 보면 돼요. 아셨죠? 경기도 남양주시는 아래쪽에는 하남시, 광주시, 오른쪽에는 양평, 청평, 가평, 그리고 왼편에는 양주, 의정부, 중랑구, 구리 이렇게 끼고 있어요. 주위를 딱 봤는데 비싼 동네가 있어. 이쪽이 비싸? 이쪽이 비싸죠? 이쪽이. 맞죠? 구리, 하남, 중랑. 이쪽이 비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간단해. 투자가 붙어야 돼, 일로. 내가 남양주시에 있으면 이쪽으로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투자가 쉽죠? 어렵지가 않아요. 네, 붙어. 이쪽으로 붙어야 돼요. 근데 구리시 같은 경우는요, 옛날에 중랑구보다 비쌌어요. 지금도 비싸요. 어느 단지보다. 그리고 여기 뭐 이문동, 중랑구, 동대문구의 이문동, 휘경동, 여기보다 비쌌어요, 옛날에. 계속. 지금도 일부 단지는 비싸죠. 새거 외에는 구리가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구리시는요, 서울이야. 인정을 하면 됩니다. 구리시는 서울이야. 서울, 구리동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면 이게 왜 자꾸 서울이 요만했는데 확장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쉬워요. 옛날엔 서울이 요만했는데 확장되는구나. 어디 뭐 구리, 아래는 하남, 요즘 광명 이런 식으로. 또 이쪽에는 고양, 늘어나는 거. 제가 초등학교 때도 중랑구보다 구리가 비쌌어요. 중랑구에는 아파트가 없었거든. 중랑구에는 아파트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문동, 휘경동도 마찬가지고요. 구리 수택지구가 이제 그쪽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구리시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사를 갔고, 그리고 북부권에서는 대학병원이 구리시밖에 없어요. 대학병원이. 그리고 백화점도 구리시밖에 없어요. 구리와 되게 밀접하게 붙어 있잖아요. 하남과 구리 이쪽으로 붙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항상 투자는 비싼 동네랑 붙는 거예요. 그래야지 호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 청평가 붙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뭐 나중에 뭐 청평가 붙고 싶어요. 가평가 붙고 싶어요. 네. 저랑 땅을 보러 가셔야죠. 그건. 네. 행정 구성이 6읍 3면 7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남양주시가 73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왕숙 신도시, 양정, 그리고 진접 이지구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면은 한 100만 인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매 평당가가 다산동이 제일 비싸고요. 그다음에 별내동, 와부, 퇴계원, 호평, 평내, 화도, 진접, 금곡, 별내, 읍, 그리고 오남, 읍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요게 동이에요. 동. 7동. 이쪽이 제일 비싸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패동 있네요. 1패동. 1패동에는 왕숙 2주구가 들어가게 되고요. 2패동 있네요. 2패동에는 양정 엿새권이 들어갑니다. 3패동은 양정 엿새권 아래쪽입니다. 지금 현재 다산, 별내, 와부, 퇴계, 호평, 평내 빈 땅이었어요. 근데 집이 지어져. 그러면요. 간단하게 이 매매가가 이 동이 이 순위가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순위가 안 바뀌어요. 이상하죠? 90% 이상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산동이 1등이었어. 그럼 계속 다산동이 1등이야. 별내동이 1등이었어. 그럼 별내동이 계속 1등이야. 몇십 년간. 이게 대부분 그래요. 왜? 제가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안 바뀌어요. 그 순위가. 순위가 바뀌는 건요. 택지지구가 크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바뀌지가 않아요. 초반에 이제 뭐 큰 택지지구가 들어오면은 당연히 좀 순위는 좀 조정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 순위가 시간이 지나도 안 바뀌어요. 그걸 아시면 돼요. 부동산은요. 상대성을 띠기 때문이요. 야, 니네가 올라? 그럼 나도 올라야지. 야, 내가 니네보다 못할 게 뭐야? 하면서 리모델링 한다고 하고 재건축한다고 하고 막 이래요. 이게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거의 변하지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이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기본계획 유튜브에서. 저는 이런 걸 별로 안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게.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너무 후루구 같잖아요, 강의가.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 계획으로 해가지고 발전 축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은 왕숙, 다산, 양정, 진접, 오남, 와부 해가지고 요렇게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런 식으로. 요게 지금 왕숙, 다산, 양정 이게 좀 동그랗게 더 커졌죠, 여기가.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1도심, 1도심, 요거 1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숙, 다산, 양정. 이거 옛날 거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 3부도심은 도심의 역할을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디냐? 진접, 오남, 와부, 화도.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지역 중심은 어디냐? 별내동, 호평, 평내. 그럼 결과적으로 요 축과 요 축 가로축이죠. 이렇게 자연 생태 요쪽 있죠. 개발이 안 돼. 이쪽은요. 와부는 좀 떨어져 있더라도 얘는 이렇게 붙잖아요. 이게 커지잖아. 도시가 커지잖아.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별내랑 호평이랑 이어지려고 하는데 여기 뭐가 있어? 산? 이거예요. 산? 산이 있네? 왜 이어질 수가 없어. 아셨죠? 그래서 확장성 있는 지역에는 같이 확장을 해야 되고 인구가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이렇게 도심권하고 가깝게 모든 토지가 이어져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심과 부도심과 이격된 써있네. 아주 그냥 이격됐다고. 이격된 별내, 호평, 평내 택지지구는 지역 중심으로 설정을 하여 체계적인 연계를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상생? 어떻게 상생을 할 거야? 이거 어떻게 상생을 해요? 왜? 상생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뭘 놔준다? GTX를 놔준다. 이게 산이잖아, 산. 산이야, 산. 이것도 산. 다 산이야. 여기도 산이야. 별내랑 다산이랑 못 이어져 있어요.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 산이야. 아셨죠? 여긴 GTX로 있고 니네는 땅으로 있자. 이 얘기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이동을 할까요? 그냥 화도다. 뭐 여기가 마석이죠, 마석. 마석에서 왕숙을 갈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석에서 왜 왕숙을 가야 돼? GTX 타고 서울로 가야지. 그렇죠? 연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결국 뭐예요? 이 GTX로 되어 있는 곳은 철도로만 연결이 되지 이 도시와 함께 연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연계가 이렇게. 간단하게 화도에서 서울로 가잖아. 그냥 서울로. 다이렉트로. 서울로 가잖아. 별내에서 서울로 가지. 이 연계가 철도로 연결됐다 뿐이지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GTX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땅으로 이어진 데가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이 신도시는 머릿수가 중요한 거예요. 머릿수가. 호평평내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북부 생활권, 그리고 남부 생활권, 그리고 동부 생활권 이렇게 나뉩니다. 관광 들어가죠? 그러면 X 표시해야 돼. 이렇게 X 표시.
모든 모든 발전축에 이 관광 들어가면 X, X 표시하면 됩니다. 화도 X. 아셨죠? 네, 이렇게 하면 돼요. 도시 자립 중심 도시. 이게 뭔 뜻입니까? 도시 자립 자족 도시죠? 자족 도시. 도시 자립 중심 도시. 맞잖아요. 이게 자족 도시 맞잖아요. 자족 도시 뜻이 뭐예요? 업무 지구랑 멀다. 서울과 멀다. 이 뜻입니다. 자족 도시는 업무 지구랑 멀다. 서울과 멀다. 이 뜻이에요. 지워 그러면 과감하게. 별내까지는 괜찮지만 멀다는 뜻이야. 자족이라는 뜻은요. 업무 지구랑 멀다는 뜻입니다. 북부생활권에는 왕숙신도시가 껴있기 때문에 지우면 안 돼요. 아셨죠? 이렇게까지는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네. 네, 여기까지 괜찮은 거 이렇게. 요쪽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네, 이런데 별내면이라든지 그 위쪽은 아무래도 서울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부생활권에는 왕숙 및 진접 2지구가 들어가 있고요. 남부에는 왕숙 2신도시가 들어가 있고요. 동부에는 GTX 마석 역세권 복합 개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20년 넘게 계속 이러고 있어요. 저 한 20년째 들은 것 같습니다. 마석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 용산 개발 사업이 한 30년 걸렸고요. 청량리역 개발할 때가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습니다. 제가 46이거든요, 지금. 저 초등학교 때 청량리 개발된다고 했었어요. 그럼 30년 넘게 걸린 거죠, 청량리도. 서울도 그렇게 걸려요. 마석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이 뭐야 도대체. 이건 20년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GTX가 들어오면 뭐 할 거야? 뒤에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뭔 뜻인지. 아니, GTX 들어와가지고 거기 복합 개발된다는데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비관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뒤에서 땅을 보면 돼. 땅을 보는 거예요. 호평, 평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석에 이제 GTX가 쓰게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쪽이 이제 갈매지구고요. 이쪽이 신내지구, 이쪽이 별내, 그리고 이쪽이 왕숙, 그리고 진건, 지금, 왕숙2, 양정 역세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진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왕숙하고 왕숙2하고 이런 개발 사업이 되기 전에는 태계원이 굉장히 좀 핫했습니다. 여기 이제 재개발 지역하고 이제 군부대 이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세대 아파트 새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태계원 쪽에. 자리가 좋잖아요. 왼쪽엔 별내를 끼고 있고 오른쪽에는 다산을 끼고 있으니까 어머 이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는데 했는데 갑자기 신도시 들어온대.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호한 거죠. 이거 뭐야? 그러니까 퇴계원이 옛날에 제가 투자로도 되게 좀 추천을 많이 해드렸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3기 신도시 개발된다고 하니까 이게 애매한 거죠. 자리는 퇴계원이 자리가 진짜 좋아요. 이게 지금 조금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신도시가 들어옴에 따라서 연결이 안 됩니다. 별내랑 퇴계원 사이에 산이 있어요. 이렇게 도로는 있지만 산이 있다는 거죠. 퇴계원과 이쪽에도 산이 있어요. 단절돼 있어. 그러니까 별내 같은 경우는요, 이 갈매지구랑 같이 이제 붙어 있는 거지, 약간 섬의 느낌? 이 별내는요, 이 섬이라고 생각하시면 섬. 별내섬. 별내 분들이 좀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팩트잖아.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 맞잖아. 이게 팩트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별내섬. 그럼 별내섬은, 그러면 안 좋은가요? 아니지. 별내 같은 경우는요, 희소성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 중심으로는 가격 유지가 된다는 거죠. 왜? GTX도 쓰고, 그리고 8호선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중심으로는 희소성이 있다는 거예요. 입지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이상은 못 간다는 거지. 왜? 인구가 못 들어오잖아. 별내로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별내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많이. 근데 별내로 갈 이유가 없죠. 그렇죠? 외부에서 별내로 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 역세권으로는 그래도 가격 유지가 되는데 확장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봐. 계속 확장되죠? 다산까지 해가지고 여기 도농 지금 지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이 나중에도 조금 힘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쪽 보시면 딱 지도를 보면 아시죠? 산, 다산, 네, 산. 그래서 이거를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연계가 돼야 되는 연계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항상. 그렇지만 희소성은 있다는 거지. 입지적 희소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역 근처는 가격이 괜찮다는 거예요. 역 근처만. 아셨죠? 그러니까 이 뒤쪽으로 가면은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이 중간으로 이제 GTX가 8호선과 이렇게 연결이 되긴 하지만, 이 넘어가가지고 어디 갈 건데? 4호선이 애매해요, 여러분들. 4호선 자체가. 당고개, 상계, 노원, 이쪽 가잖아요. 창동, 이쪽 가잖아요.
그러니까 4호선 타고 해가지고 내가 좀 이동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럼 오로지 8호선하고 GTX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GTX는 좀 오래 걸리고요. 우리 평내호평역과 마성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지도는 지적도고요. 아래 지도는 위성지도입니다. 평내호평역이 있는데 요 위에를 호평지구라고 하고요. 아래를 평내지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내호평이 큽니까? 마석이 큽니까? 1번? 1번이 뭐야? 평내호평이 크죠? 맞죠? 평내호평이 크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어머, 이 계획관리 이 마성역 말고 노랗게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막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또 계획관리지역도 있고 막 이렇게 노란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확장이 가능하다.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확장할 때가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거죠. 이쪽에 더 있어요. 또 이쪽에도. 그러니까 마성역 쪽에 확장될 때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신도시가 들어오나요? 그게 아니라 이건 찍새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확장이 되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와야 돼요?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아파트만 들어와. 아파트만. 도로 똑같고 그냥 아파트만 들어와. 뭐 행정 업무, 뭐 부대시설, 기반시설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아파트만 들어온다고. 경기도는요, 대규모 택지지구가 아니면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아파트는. 이건 지금 땅에 대한 투자인 거예요. 땅에 대한 투자. 내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가지고 뭐 팔아먹고 막 이런 용도로 쓰는 거지. 땅을 사가지고 내가 여기 아파트 짓는다고 해가지고 비싸게 계획관리 지역에서 비싸게 팔아먹고.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요, 4층 이하만 지을 수가 있어요. 집을. 그럼 아파트는 5층 이상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어야 돼. 확장성은 엄청나게 많아. 근데 평내호평처럼 이게 35,000세대인가? 지금 그럴 거예요. 여기 평내호평역 같은 경우는 평내호평 지구가 이렇게 택지지구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시처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얘는 신도시처럼 안 해놨단 말이야. 얘는 신도시처럼 안 해놨어요. 여기 뭐 창현지구가 있고 막 이러지만 여기 마석지구가 있고 작아요. 규모가. 이쪽에도 딱 있고 이제 뭐 월산지구도 있고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이 기존 돼 있는 택지지구 쪽에 아파트를 투자를 해야 돼요. 향후 계속. 싸우더라고 많이. 평내호평 쪽이 좋아요? 마석이 좋아요? 닥쳐. 이거야. 뭔 소리하고 앉았어. 이거야. 평내호평 쪽이에요. 얘는요, 마석 쪽은요, 아파트만 생긴다고. 아파트만. 계속 아파트만 생겨. 도로는 똑같아. 도로 뭐 기반시설 다 똑같은데 뭐 역세권 생기면 뭐 할 거예요? 기반시설이 다 똑같은데 어차피 GTX는 똑같이 들어오잖아요. 여기도 개발돼가지고요, 여기 백화점도 들어오고요, 뭐 이런 거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안 들어와. 안 들어온다고. 이거는 솔직하게 이거 치고 빠지는 투기용이에요. 투기용. 땅 투기용. 땅 투기용으로 이제 투자하는 거지. 이거는 마석역 쪽에 있는 이런 빈 땅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투기용으로 하는 거.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릴 게 아니야. 그건 제가 프로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지. 그냥 아파트에 투자한다고 하면 평내호평역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니까 택지지구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3기 신도시나 이런 것처럼 뭐 LH나 뭐 GH나 이런 데서 수용이나 뺏는 거 아닙니까? 수용. 맞죠? 그런 것들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반시설 다 밀어버리고 기반시설 해야 되는데 이건 아파트가 듬성 있어요. 여기에 택지지구는 요거 마석지구, 창현지구, 뒤쪽에 월산지구라고 해가지고 또 좀 멀리 이쪽에 있어요. 기반시설 이런 거 하려면 여기를 다 신도시를 만들어야지. 이걸 다 만들어야지. 이어지게끔. 아니면 크게 이렇게. 근데 그게 되냐고. 아니 계획관리지역 땅 비싸요. 여러분들. 신도시 수용하려고 그래. 그럼 계획관리지역에서 수용하겠어요? 저 그린벨트나 아니면 보존관리, 생산관리지역에서 수용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산 신도시나 계획이요? 계획이 비싸다니까. 땅값이? 땅값이 비싸다고요. 땅값이 비싼데 어떻게 그걸 보상을 해줍니까? 이걸 어떻게 수용합니까? 비싼 땅을. 그렇죠? 수용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군사보호시설이라든지 3기 신도시나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보전 녹지 지역이라든지 막 논밭 막 이런데 밀어가지고 아파트 짓지. 계획관리 지역은요 비싸요. 땅값이. 그래서 이거는 개별적으로 뭐 자기가 뭐 하거나 아니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조금씩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파트를 직구해야지 이걸 전체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땅에 관련된 얘기니까 나만 믿어. 네? 난 땅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땅 투자할 때는 틀려요. 네, 땅 투자할 때는 약간 틀립니다. 아파트면 얘기하는 거. 아파트 많이 이제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마성역 쪽에 개발된다,
아파트가 지어진다 이런 뉴스 많이 보실 거예요. 왜? 평내호평역 쪽에서는 몇 개 없거든요. 재개발할 거나 이런 데가. 근데 이쪽에는 아파트 짓는다고 막 그럴 거예요. 지면 뭐 할 거야? 기반시설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끝내는 여기가 오르죠? 그럼 여기도 올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여기다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마시고 닥치라고 그래요. 이거 무슨 인터넷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아파트 투자를 하면 아파트만 얘기를 해야지 왜 땅하고 아파트랑 섞어서 얘기를 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부동산이 땅하고 아파트하고 틀려요. 땅 투자랑 아파트 투자랑 완전 틀려. 서민들하고 돈이 없는 분들을 데리고 자꾸 땅을 얘기해. 왜 자꾸 그 없는 분들한테 땅을 얘기를 할까? 땅은 좀 돈이 있는 분들이고요. 이거는 장기 투자야. 여러분들이 배울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 사야 되는데 무슨 장기 투자해가지고 뭐 그게, 개발이 될지도 안 될지 모르는데. 이게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기본적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아파트 나올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진접 2지구 옆에, 위에 진접 3지구가 있고요. 진접 4지구가 있고요. 진접 5지구도 있어요. 진접 2지구가 지금 그 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뭐 맹꽁인가 뭔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미뤄진다고 그런 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택지지구 위쪽에 진접 3지구, 진접 4지구, 진접 5지구 지구 단위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이 뜻은 뭐냐? 또 아파트야. 뭐 백화점 들어온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냥 아파트죠? 아파트네? 이것도 아파트네? 다 아파트야. 진접 3지구가 있었어? 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진접 3지구, 4지구, 5지구. 이번에도 이제 변경된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기반시설, 부대시설 넣고 지어야지 집만 지어? 그러니 자꾸 인근 부동산이 비싸지잖아.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돈만 벌면 되지. 이게 투기꾼들이 이용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빈 땅이 있었습니다. 땅이 원래 논밭이거나 아니면 공장이었는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투기란 말이에요. 그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어서 아파트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가격 상승이 올라가죠. 여러분들. 그럼 팔아. 아니 공장을 지었으면은 수용당하는 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 그냥 예로 왕숙 신도시에서 땅을 가지고 있었다가 이제 그 수용당해 가지고 돈을 받았어. 돈을 받아 가지고 어디다 투자하죠? 인근에다 투자를 해요. 강남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보통. 남양주시에 엄청나게 많은 택지에서 수용이나 환지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가 오를까요? 그냥 생각을 해봐. 어디가 오를까? 땅을 파면 돈이 생겨. 땅을 파면 현금을 주네? 땅을 파니까 현금을 줘.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한번 묶어볼까 우리? 투기꾼들이. 한 다음에 땅을 팔아. 그럼 어디가 오르냐고요. 지금 이게요. 남양주시의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쪽에 그린벨트 해제 취락, 월산 12지구, 부평 2지구, 장현 5지구, 백령지구.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지금. 너무 많죠. 택지지구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작작해야 돼요. 이게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어요. 지금 남양주시가. 적당히 해야 돼요. 적당히 진짜. 이거 지금 다 투기야. 땅 투기야. 땅 투기. 어디가 오르냐면요. 아까처럼 핵심 지역이 올라요. 여러분들. 이분들이 뭐 수용을 당하니 일단 현금 받을 거 아닙니까? 현금으로 다 인근에 투자 인근으로. 강남에 투자할 줄 알죠? 안 그래요. 다 인근 땅에 투자하는 또 땅 이래. 그리고 집 하나 사나. 어디다가 별내나 다산에다가. 그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이 지랄 떨고 앉아 있잖아요, 이 새끼들. 이 땅 팔아먹고 있잖아, 다. 야, 이거 너무하다는 거야. 이러다가 고양시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고양시가 이랬잖아요. 아주 개 연병 없다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가 비싸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트 자꾸 하락론자들이 자꾸 얘기를 하죠. 제가 아시는 분은 27억 받았어요. 수용당해가지고. 27억을 어디다 쓸 것 같아요? 또 땅에 투자 인근에. 그리고 아파트 하나 사. 이 사람은 상봉동에 샀어, 상봉동. 다 인근으로 사요, 인근으로. 하락론자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야, 진짜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남양주시 전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겁니다. GTX 이번에 나온 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남양주로 본다고 하면은 일단 별내, 왕숙, 평내호평, 마석, 가평, 춘천. 야, 이건 좀 네, 하여튼 GTX-B가 하여튼 여기까지 되고 GTX-B는 일단 우리 잊어. 지워버려. 이렇게 지워버려. 이게 공부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또라이가 아니라 이거 공부야, 이게. 일단 지워야 돼. 없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없다고. GTX-B는 나중 얘기니까 없다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걸 여기가 호재니까 여기로 가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좀 큰 고생을 하시게 되는 거죠. 제가 지하철이나 GTX 투자 시기와 이거는 제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일단 없다고 생각을 해도 없어. GTX F 이런 건 상관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GTX는 C하고 A만 보면 돼요. 지금 현재 A랑 C만 보고 나머지 건 일단 잊자.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 다시 이제 펼쳐보면 돼요. 아셨죠? 다 필요 없어. 이거 뭐야 이거. 다 필요 없어. A와 C 노선만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건요. 한 5년 있다가 나한테 물어봐. 아셨죠? 네, 5년 있다가 아이고 그때서 한번 투자 한번 해볼까요? 네, 그때서 이제 물어보시면 됩니다. A와 C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지우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다산 이제 연결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중요하죠. 이쪽이 이제 8호선입니다. 네, 이렇게 다산역을 지나서 별내역까지 8호선이 되고요. 여기가 이제 4호선 연장됐잖아요, 이번에. 4호선이 위에 이렇게 쭉 흐르고 있습니다. 진전역까지 해가지고 8호선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별내역하고 이제 다산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잠실역까지 바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별가람역하고 별내 신도시 안에 별가람역이라고 있거든요. 위쪽에. 거기는 이제 상계, 중계 그쪽에 이제 학원가를 또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죠. 그러면 이제 왕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숙 같은 경우는요. 지하철 9호선 연장이 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해서 왕숙 2를 지나서 왕숙 1을 지나서 진접 풍양까지 가는 거죠. 지워. 과감하게. 지워. 이게 투자예요, 여러분들. 지워. 말같이 또는 소리 하지 마. 지워. 9호선을 지워요, 일단, 여러분들. 그럼 GTX가 이렇게 지나가네요. GTX가 별내를 지나서 왕숙 1을 지나서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죠.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어디가 좋아요? 왕숙 1이 좋습니까? 왕숙 2가 좋습니까? 왕숙 1에는 GTX가 들어가고요. 왕숙 2에는 9호선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경의중앙선도 신설역 하나 생긴대요. 근데 이건 의미가 없으니까. GTX가 좋습니까? 9호선이 좋습니까? 9호선이 좋죠. 맞죠? 네, 9호선이 좋죠. GTX보다는 9호선이 낫죠. 그렇지만 GTX라는 그 상징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9호선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솔직하게. 그 왕숙 2도 일단은 지하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GTX B가 더 빠를 수 있다. 9호선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남까지도 지금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판에 지금 왕숙 여기까지는 이게 지금 이 9호선 연장이 이 다산 신도시 지금지구도 지나가거든요. 예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지구도.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다산 신도시가 들어온 게요. 일단 지금 한 6년 차, 7년 차 됐죠. 이제 그럼 이거 들어오면 몇 년 차입니까? 한 10년 넘게 걸린다고 치면 구축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파트가? 맞죠? 구축 아파트 되잖아. 그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야. 호재로 보고 덤비지 말고 일단은 뭘로 본다?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로 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왕숙 1을 좋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울하고 더 가깝잖아. 그리고 왕숙에서 8호선 있잖아요, 8호선. 왕숙 2 신도시 옆이 다산 신도시거든요. 옆에 8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8호선 이용하는 건 이제 이번 연도 6월인가 개통하잖아요. 2024년 6월에. 왕숙 1에 당분간은 지하철이 없다. 그리고 왕숙 2에도 GTX나 이런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황금빛 미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거는 제가 투자를 많이 해봐서 알고 제가 컨설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여기서 황금빛 미래로 얘기하고 싶어요. 9호선 연결돼가지고 강남권까지 바로 이동합니다. 천지가 개벽할 거예요, 여러분들. 투자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사기꾼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서울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굉장히 가까우니까 여기도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황금빛 미래만 보지 마셔라 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GTX B 그리고 9호선 잊으세요. 일단 우리는 8호선, 4호선만 기억을 하셔라. 이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가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이제 연령별 인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신도시에 여기 10대와 40대, 30대가 제일 많죠.
비율이. 영유아도 많네. 23%. 그 다음에 어디가 많아요? 수석동? 수석동까지는 아파트 별로 없으니까 이건 빼고. 평내 호평이 많죠. 영유아가. 그렇죠? 20%면 많은 거지 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게 왜? 평내 호평은 세대수가 받쳐주니까, 그리고 그 신도시가 좀 오래됐으니까 성숙이 돼가고 있는 과정이죠. 성숙되는 과정이죠. 별내동도 많네요. 19%. 네. 다산동, 호평 평내, 그리고 별내네요. 순위가. 우리가 영유아들이 많고, 중요한 게 우리 40대가 좀 많아야겠죠. 43, 40대가 좀 많아야겠죠. 그럼 다산동에 대부분 분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요게 성숙되어 있다. 성숙. 요게 신규 진입. 좀 투자가 쉬워요. 별내도 일단은 신규 진입. 그렇지만 별내가 입주한 지가 지금 좀 됐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10년 차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성숙 초기? 네, 성숙 초기. 성숙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산은 신규, 그리고 옆에는 이 별내 같은 경우 성숙 초기, 얘는 성숙. 그럼 투자할 수 있는 엑시트와 엑시트 방향, 그 진입과 엑시트의 투자 시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이 세 개가. 그러면 성숙된 지역에서는 뭐가 중요하죠? 뭐가 중요합니까? 교육. 네, 교육. 신규 진입 같은 경우 신축이 중요한 거고, 지하철 노선이 중요한 거고, 일단은 다산, 별내, 그리고 호평, 평내. 요거로 좁혀지는 거죠. 투자가 점점 좁혀지고 있어요. 네. 경기도 남양주시 수요 입주 날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평내 호평지구에 입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석지구 입주가 시작이 되었어요. 2004년입니다. 그러면 20년 됐습니다. 평내 호평지구, 마석지구는 20년 된 성숙된 도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도농역 아래쪽에 가운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운지구 한 3,000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건 아니지만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진접지구가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를 시작하니까 입주 물량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2012년도부터 별내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산도시개발지역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다산 신도시 입주가 시작을 했습니다. 97년에는 마석, 창현지구, 97년에도 금곡지구, 96년에는 덕소지구, 주공아파트가 입주를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뉴타운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99년 별내 면에 있는 청학지구라고 있습니다. 그 위쪽에 있어요. 별내 그 위쪽에 청학지구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99년에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핵도시라고 해가지고요. 원래는 이게 업무지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 중간에. 근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다 이게 서울이잖아요, 서울. 서울로 다 이동하는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원래는 유기적으로 이 안에 업무지구가 남양주시엔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다 서울로 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다 서울이에요, 다 서울.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공이 축구로 치면 이게 뒤로 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동회 때 공 뒤로 넘기죠. 그러면 이 넘기다가 얘네가 없어져. 이렇게 안 넘기고 바로 다이렉트 뒤로 넘겨. 얘를 안 주고요. 축구로 치면 빌드업을 안 하고 뻥축구를 해. 이렇게. 얘네를 배제시키고 축구로 치면 뻥축구를 한다고. 이렇게. 빌드업을 안 하고 뻥축구를 한다고. 그럼 누가 소외를 봅니까? 이 가운데 있는 애들이 소외를 본다는 얘기죠. 그게 다핵구조의 큰 단점이에요. 이 그림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원래 이렇게 하나씩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호재를 서로 다 받아야지. 그게 아니잖아. 갑자기 여기서 펑 줘. 한 번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호재를 못 받는 거예요. 이 그림을 이해를 하셨으면 조금 좀 쉬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를 이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좀 안 좋은 악조건 속에서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땅의 변화, 우리 다산동과 그 인근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